예, 안녕하세요. 전북 부안군 줄포면에서 귀농해서 이제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 그 8년차 된 김종배라고 합니다. 전체 농장은 4,200평 정도 되고 사육 규모로는 29,500수를 키울 수 있는 규모고요. 사육할 수 있는 공간은 2,400평 정도 되는 그런 규모입니다. 그리고 빔으로 되어 있는 600평짜리가 이제 2동이고 하우스가 9동,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 11동으로 지금 경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일자 급수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은 지금 현재가 저한테는 좀 맞는 그런 방법이어서 원형 물통을 사용하고 이제 그 중간에 물받이 판을, 사각판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설치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원형 물통만 썼을 경우에는 물은 계속 공급은 되지만은 이게 이제 흘러 넘치거나 병아리들이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치고 다니면 물이 상당히 많이 흘러내려요. 그래서 주변이 많이 젖어버리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병아리 때는 털이 젖거나 하면은 상당히 추위를 많이 타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젖지 않게 하려고 그 원형 물통하고 같이 이제 병행해서 사각 물받이 판을 같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1일령에서는 이제 전체 100%라고 한다 그러면 2일령 차에서는 원형 물통은 이제 한 30% 정도는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3일령까지는 이제 원형 물통과 물받이 판을 같이 갖고 가다가 한 5일령 정도까지는 이제 물받이 판만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로 가고 한 3일령까지는 원형 물통이 싹 제거가 돼요. 그렇게 해서 물을 주다 보면은 다르게 하는 방법보다는 얘네들이 탈수라든가 그런 것들은 상당히 보완이 되는 그런 상태로 해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초기 사료, 병아리 때 먹이는 이제 초기 크럼볼 사료도 벌크통이라고 해서 이제 사료차로 이렇게 받았었는데 저희 농장 같은 경우에는 사료 라인 안에 이제 습이 좀 많이 차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가루로 되어 있는 크럼볼 같은 경우에는 떡이 지거나 조금 오래 놔두면은 습 때문에 이제 그 사료 라인이 막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커지는 그런 상태가 돼서 지금 상태에서는 분동하기 전에 먹는 초기 사료는 포대로 되어 있는 이제 사료로 해가지고 공급을 받아서 이제 지금 지급하고 있죠. 예, 당연히 하죠. 미생물 첨가제를 사용했을 경우에 좋은 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얘네들이 장에 대한 활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걸 먹이면은 우리가 이제 장이 나쁘신 분들이 요구르트를 먹어서 이렇게 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것처럼 미생물제를 이제 계속 먹이면 아무래도 그 장도 튼튼해지고 이제 먹이라든가 사료를 흡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증체라든가 관련돼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좋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도 계속 먹여보면서 이렇게 해보면은 급이량 대비해서 수율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보통 1.75대 정도의 사료 효율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라고 보고, 보통 첨가제는 크럼볼을 먹이는 초기 때는 제가 스푼으로 계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포대 25kg짜리 한 포대에 그냥 한 주먹으로 이렇게 같이 믹서해서 사료통에다 이렇게 버물려서 이렇게 주고 있고요. 사료차가 이제 와서 버크통으로 이제 담을 때는 1톤에 1kg 정도의 첨가제를 같이 섞어서 이렇게 먹이고 있죠. 오리 특성상 습을 좀 가지고 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건조한 상태로 얘네들을 키우게 되면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증체가 안 되고 뻥오리라고 하는 털들이 많이 이렇게 깨끗한 그런 오리들은 이 살이 안 붙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그 닛불의 수압을 높여서 얘네들이 물을 빨아먹고 흘리는 양 을 더 많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습을 조절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름에 너무 더운데 밀식 사육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역으로 좀 생각을 해봤었어요. 왜 그러냐면 날씨가 덥기 때문에 지금 많이 물을 먹어서 흘리는 양이 많고 이제 물라인 밑에 가지고 젖어 있으면 환풍기라든가 그런 바람으로 이렇게 밀어제꼈을 때 더 시원하거나 이제 또 그런 습들이 열 때문에 빨리 증발을 해버리기 때문에 여름에는 오히려 더 수압을 많이 올리는 것도 있죠. 지만은 평방미터당 마리수를 조금 더 늘려서 이렇게 키우는 것이, 저도 실험 삼아 지금 한 2년, 3년 정도 이렇게 계속 해봤는데 오히려 그게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입식할 때 첫날은 이게 실내 공기 온도 감지 센서의 온도가 36도가 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를 하게끔 세팅을 해 놓고요. 그리고 여름이나 이렇게 기온이 높은 그런 계절에는 하루에 이제
3도씩 떨어뜨리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갑자기 떨어뜨리게 되면 얘네들이 많이 뭉쳐요. 이렇게 올라타거나 해서 이렇게 밑에 깔려 죽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겨울에는 이틀 정도는 이제 36도를 유지해주고 1도에서 2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상황을 보면서 좀 온도를 낮추는 것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겨울에는 상당히 좀 민감합니다. 뭉쳐서 죽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봄, 가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도 이상 떨어뜨려도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봄, 가을에는 보통 입식하고 7일 정도의 이제 분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제가 했을 때는 눈이 오거나 기후가 좀 악조건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한 20일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 사육할 때는 밀식 사육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분동 대비해서 좀 날씨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여유 있게 마리수를 좀 가져가는 것이 좋죠. 지금 분동이 이제 막 끝났고요. 저희 이제 농장에서는 터널을 였기 때문에 가로질러 가는 이동 통로를, 그러니까 길을 만드는 그런 가이드를 할 수 있는 패드를 이제 설치해가지고 길을 쭉 만들죠. 만들어서 이제 소독하고 거기를 이제 갈 수 있게끔 이제 분동을 합니다. 농장에서 42일 정도 이제 사육을 하는 과정에서 여름 사육 같은 경우에는 한 5일에서 7일 정도면 분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분동을 하지 않으면 얘네들이 몸이 많이 젖었기 때문에 젖은 상태로 이제 분동을 하게 되면 추위를 많이 타고 그리고 이동도 잘 안 되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사육 때는 보통 한 5일 전후로 해서 이제 빨리 분동을 하는 편이고, 오늘 분동을 했을 때도 이 기온 차이 때문에 그러는지 잘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있었고요. 그리고 분동을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해야 될 일과 중에 분동을 한 상태에서 이제 이동한 곳으로 갔을 때에 수압이 예전에 사육했던 그 앞전에 사육했던 수압 높이로 그대로 놓고 사육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너무나 수압이 높다 보니까 얘네들이 물 먹는 양이 적어서 수분 섭취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탈수 때문에 좀 폐사가 나오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분동을 하고 나서는 다른 것보다도 수압 높이, 수압을 적정선으로 이렇게 조절해주는 그 작업을 반드시 좀 해주는 것이 좋다고 보고, 보통 이제 42일 중에 반절 정도의 이제 농장 사육일은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만큼 분동이 중요하고, 그리고 분동을 함으로써 일이 좀 많이 수월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분동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일정 중에 하나입니다. 사육하는 과정에서 환기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오리 같은 경우에는 공기 흐름만 있으면 아무리 더워도 얘네들이 어느 정도는 버티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 환기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송풍을 해줌으로 인해서 환기 문제만큼은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농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 빔 축사가 600평인데 대형 환풍기가 10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큰 파이프에 고정을 시켰는데, 고정을 시킬 때 선풍기 외곽에 파이프로 이렇게 조인트를 대가지고 아예 경첩을 사용해서 이렇게 박았습니다. 그래서 조립을 한 상태고, 조립 분해가 되게끔 그렇게 해놔서 용접을 하지 않고, 이 환기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바람의 방향을 잘 읽어 가지고 그 바람 방향의 순방향으로 설치를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털갈이 때쯤 되면은 이제 걔네들이 보통 한 20일령 이후가 될 텐데요. 그때쯤 되면은 이제 얘네들이 성장에 관련되어 있는 급속적인 변화가 좀 생겨요. 그래서 장염이라든가 대장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오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유심히 보는 것이 변이에요. 변의 색깔이라든가 변의 상태,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고, 이제 눈 주변에 이제 눈물 흘린 자국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본 다음에 전체적인 걸 관찰한 다음에 이상 여부는 최종적으로 수의사하고 상의를 해서 이제 항생제를 투여할 것 같으면은 처방전을 받고 항생제를 투여를 하고, 이제 정확하게 이제 휴약 기간도 지켜야 되고요. 참고로 이제 저희는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 처방 받은 상태에서 항생제를 써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동물도 실질적으로 동물 복지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항생제 농가니까 항생제를 안 쓰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아팠을 때는 수의사 처방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어요.
그 어렸을 때 병아리 털이 노란색이었다가 현재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커서 털이 지금 하얀색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물 밑에서 너무 오래 앉아 있다 보면은 배 부분에 있는 털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배 부분에 있는 털이 빠지고 나면 가시털이라고 해서 아주 딱딱하고 뾰족한 털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도합장에 가가지고 왁스 작업을 해도 뽑아지지가 않고 일일이 손으로 빼야 되는 그런 어려운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장에서는 최대한 그런 배털 까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똥이 많이 묻어있는 왕겨 같은 경우에는 노타리 작업을 통해서 뒤집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보송보송한 왕겨를 다시 위로 올려놓고 겉에 있던 더러운 그런 왕겨들은 밑으로 가라앉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제 트랙터로 이제 로타리를 쳐주는 작업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밑은 분뇨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시커멓게 왕겨가 이제 변해 있는 상태고, 물구덩이가 이제 많이 생깁니다. 이제 물이 낙수가 될 때 오리 습성상 그 물을 쫓아서 이제 쪼우는 현상 때문에 구덩이가 많이 파지게 돼요. 그러면 그 구덩이도 어차피 이제 노타리를 치면서 이제 평탄 작업을 하다 보면 구멍이 이제 왕겨가 같이 이제 메꿔지면서 평탄 작업이 되기 때문에 메꿔지는데, 그 물을 또 이제 오리들은 계속 먹기 때문에 이제 장염이나 대장균이 올라오는 그런 증상으로 또 나타날 수도 있고 해서 구덩이를 또 메꿔줘야 되는 그런 현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왕겨가 너무 없다 보면은 물밑이 너무 젖어 있어서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그것도 왕겨를 좀 보충해주고 얘네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얘네들은 이제 가슴에 있는 털을 뽑지 않기 때문에 환경 개선을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이제 노타리 작업과 왕겨 뿌리는 작업, 그 두 가지를 통해서 배털 까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사료에다가 첨가하는 첨가제는 저희는 이제 슈퍼라제라고 해서 효모균이 있는 것을 이제 소화를 돕기 위해서 하는 첨가제가 있고, 증체나 이제 그런 건강상의 이유로 울트라비타라고 해서 비타민제를 좀 첨가를 하는데요. 평상시에는 톤당 1kg 정도 첨가제를 섞다가 증체가 되기 위해서 이제 첨가할 때는 양을 조금 한 20% 정도 더 늘리는 식으로 해서 이제 증체를 좀 돕고 있습니다. 일단 출하가 되면 바로 물통, 사료통은 전체 다 바깥으로 빼서 1차 조류독감 관련되어 있는 그 소독제로 소독을 싹 하고요. 그리고 물로 전체 싹 세척을 한 상태에서 다시 입식하기 전에 이렇게 다시 재설치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오리협회 회원 여러분들이 이제 오리 사육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 가족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오리를 사육한다 그러면 아마 더욱더 건강한 오리를 생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오리 사육하는 현장에서 저희들이 느끼는 바는 많이 침체되어 있는 이제 오리 사람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우리 먹거리를 지킨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사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많이 어려운 그런 현실이지만 좀 힘내는 그런 우리 오리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